11월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아파트 단지를 감쌌습니다. 박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4시. 딸 은지가 시댁에서 출발했다면 이제 곧 도착할 시간입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조기 한 마리가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의 제삿날이었습니다. 정우는 조기를 들여다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생전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딸 은지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매년 이날이면 함께 상을 차리며 엄마 이야기를 나누곤 했으니까. 정우는 72세였습니다. 40년 넘게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고 5년 전 정년 퇴직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엄격했지만 공정했고 불의 앞에서는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는 고든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한 건 오직 하나뿐인 딸 은지였습니다. 은지는 30살, 밝은 성격의 회사원이었습니다. 회사원 박성우와 결혼한 지 2년째였습니다. 정우는 처음부터 성우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성우의 눈빛이 중요할 때마다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시선을 피하는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딸이 그를 좋아한다기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딸이 스스로 선택한 거니까. 정우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시계가 4시 반을 가리켰습니다. 정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딸. 아빠,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정훈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좁혀졌습니다. 왜 그러냐? 무슨 일 있어? 아빠 미안해요. 나 좀 늦을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날카롭고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시댁에 왔으면 좀 더 있다 가야지. 그렇게 배워서 시집 왔니? 예의가 없어. 은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아마도 화장실로 숨어든 것 같았습니다. 아빠, 다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딸, 지금 우는 거냐? 솔직히 말해봐. 아니에요. 울지 않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우는 40년 넘게 교단에 서며 수천 명의 학생을 지켜봤습니다. 누가 우는지, 누가 괴로운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은지야, 네, 아빠. 주소 보내라. 지금 당장 시댁 주소. 아빠,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 정우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킷을 걸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휴대폰에 은지가 보낸 주소가 떴습니다. 시댁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정우는 평생 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신호를 어긴 적도 없고 남에게 소리를 지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정훈에게는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차는 평소와 다르게 빠르게 달렸습니다. 정훈의 손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고 턱은 굳어 있었습니다. 25분 후 정훈은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12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1203호 앞에 섰습니다. 정우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주먹으로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쾅, 쾅, 쾅. 복도에 크고 위협적인 소리가 울렸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후반의 여자가 놀란 얼굴로 정훈을 올려다봤습니다. 시어머니 이영숙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사돈 어른이 왜 여기에 오셨어요? 정훈은 침착하고 차분하게 말했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정우는 그녀를 무시하고
옆으로 지나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사위 박성호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정훈을 바라봤습니다. 장인어른, 어떻게 오셨어요? 정훈은 성호를 무시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곧바로 화장실 쪽을 향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은지가 빨갛게 부어오른 눈을 한 채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빠, 정훈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영숙이 정훈의 등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른이 와서 이러시면 곤란하죠? 이건 엄연히 우리 집 일이에요. 정훈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날이 서 있었습니다. 내 딸의 눈물은 내 일입니다. 영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성호는 그제야 자리에서 급하게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떨리는지 제대로 서지 못했습니다. 정훈은 은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자. 딸 아빠랑. 은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냐고요? 사돈 어른! 영숙의 목소리가 현관까지 따라왔습니다. 정우는 신발을 신으며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 딸 데리고 갑니다. 성우가 뒤늦게 다가왔습니다. 장인어른, 잠깐만요. 오해가 오였어요. 정우는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잠깐은 끝났네. 이제 영원히 끝입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내려가며 은지가 울먹였습니다. 아빠 나 너무 미안해요. 죄송해요. 정우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미안할 건 없다. 내가 울고 있었다는 게 유일한 문제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자 정우는 조수석에 놓인 비닐봉지를 은지에게 건넸습니다. 안에는 조기 한 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자, 엄마 기다리신다. 차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은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들을 잡고 앞을 향해 굳게 달렸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두 사람은 조기를 구워 엄마의 영정 앞에 놓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렸고 은지는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울 것 없다, 아빠니까. 내 아버지니까.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시작된 것과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은지는 작은 방에서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울다 잠든 모양이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평온한 풍경이었지만 정훈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사위 박성호였습니다. 정훈은 화면을 보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 정훈은 마침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버님, 저 박성우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정훈은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어제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은지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통화하고 싶습니다. 정훈은 짧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돼. 아버지, 제발요. 저도 지금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은지랑 통화만이라도.
자네가 뭘 반성하는지 아나? 전화 너머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 딸이 왜 울었는지. 자네는 어젯밤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나? 그건 어머니께서 조금 언성을 높이셔서 은지가 상처받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정훈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자네 어머니가 내 딸을 뭐라고 했는지 들었나? 그렇게 배워서 시집 왔니? 이게 자네에게는 조금인가? 성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네는 뭘 했나? 자네는 어머니 편을 들거나 TV나 보고 있지 않았나? 아내를 지키려 하지 않았지? 저도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렸습니다. 정우는 냉정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이제 알아야지. 내 딸은 다시는 자네한테 안 보낸다. 아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끊는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우는 휴대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분노가 아니라 슬픔 때문에 떨렸습니다. 정우는 40년 동안 교단에서 수많은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는 문제아도 있었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우는 학교와 경찰, 복지기관을 찾아다니며 아이들을 필사적으로 지켰습니다. 하지만 자기 딸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혼 2년 동안 은지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처음엔 행복해 보였습니다. 웃음도 많았고 눈빛도 밝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웃음이 줄었습니다. 전화 통화도 짧아졌습니다. 아빠,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 말이 거짓말처럼 늘었습니다. 정우는 진작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믿고 싶었습니다. 딸이 행복하다고. 그게 전부 착각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오전 10시 은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마셔. 목 좀 축이고. 은지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정우는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앉아라. 아빠랑 이야기 좀 하자. 은지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성우한테서 전화 왔다. 은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받지 않았어? 받았지. 그리고 단호하게 끊었어.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훈은 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 시집살이 얼마나 힘들었나? 아빠한테는 솔직하게 다 이야기해봐.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시어머니도 착하신 줄 알았고, 성호도 나를 당연히 감싸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달라졌지?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모든 걸 간섭하셨고, 성우는 점점 엄마 편만 들었어요. 나는 그냥 참고 또 참았어요. 정훈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은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밥하는 방법도, 청소하는 방법도 모두 지적받고 틀렸다고 했어요. 친구 만나는 것도 눈치 봐야 했고, 친정 오는 것도 늘 허락받아야 했어요. 성호는 이 모든 상황에서 뭘 하더냐? 그냥 엄마 성격이 원래 그래. 조금만 더 참아줘. 내가 노력할게라고만 했어요.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서요. 정훈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나 때문에 아빠가 이렇게까지 속상하게. 정훈은 눈을 뜨고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할 건 없다. 내가 미안하지. 아빠, 아빠가 늦었어. 진작에 내 마음을 알았어야 했는데.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아빠한테 말 안 했잖아요. 그냥 내가 못하는 게 부끄러웠어요. 정훈은 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부끄러울 건 없어, 은지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 오후 2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우는 문을 열었습니다. 박성우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정우는 팔짱을 꼈습니다. 무슨 일로 왔나? 용건을 말하게. 은지를 만나러 왔습니다. 대화하고 싶습니다. 안 돼. 아버님, 제발 한 번만. 정우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우리 딸한테 잘해줬으면 내가 어제 자네 집에 쳐들어갈 일도 없었지. 자네가 상황을 만든 거야. 성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은지는 제 아내입니다. 저한테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 정우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자네한테 이연이라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어. 그런데 자네는 내 딸을 울게 만들었지. 그건 변명은 됐어. 돌아가라. 내 딸은 다시 안 보낼 거야. 성우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뭐? 자네가 나한테 법 이야기를 꺼내나? 저 그게 아니라 이혼 소송이라도 당하게 되면 내 딸이 원하지 않으면 자네는 만날 수 없어. 그게 진짜 법이야. 정우는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성우는 문틈 사이로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은지야, 내 말 좀 들어봐.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복도에는 성우의 애절한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안으로 돌아온 정우는 은지를 봤습니다. 은지는 벽에 기댄 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어떡하면 좋아요? 너무 힘들어요. 정우는 다가가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널 지켜줄 거야. 하지만 정훈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성우와 시댁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정우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옛 제자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이름 앞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강민호. 변호사였다. 이제 제대로 싸움을 시작해야겠군. 그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그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정훈의 집 앞에 검은색 제네시스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시어머니 이영숙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훈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사돈 어른, 문 좀 여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우는 팔짱을 끼고 현관에 섰습니다. 은지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돈 어른, 저 이영숙입니다. 며느리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정우는 문을 열었습니다. 영숙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안으로 들어오려 했지만 정훈이 막아섰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용건만 말씀하십시오. 무슨 일이긴요? 당장 우리 며느리 데리러 왔죠? 법적으로도 내 아들의 아내예요. 정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 이전에 제 딸입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결혼했으면 우리 집 며느리예요. 친정 식구가 아니라고요. 정우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런 며느리로 대접하셨어야지요. 사돈 어른은 제 딸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셨습니까?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도 며느리를 위해서 한 말이었어요. 시집 생활 잘하라고 충고한 거예요. 다 잘 되라고. 충고?
정훈의 목소리가 낮고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배워서 시집 왔냐고? 하신 게 어찌 충고입니까? 그건 모욕입니다. 영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훈은 계속해서 그녀를 몰아붙였습니다. 제 딸이 댁에서 2년 동안 얼마나 눈치 봤는지 아십니까? 밥 한 끼 먹는 것도, 친구 만나는 것도, 친정 오는 것도 허락받아야 했습니다. 그건 며느리라면 어느 정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시댁에 맞춰야죠. 정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영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돈 어른, 우리 성호도 아내 없이 힘들어 죽겠어요. 당장 며느리 없이 어떻게 살라고요? 그건 따님 아드님 문제입니다. 제 딸 은지 문제가 아니고요. 제 딸은 여기서 살 겁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이러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밖에 없어요. 정훈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십시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영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훈은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잠깐만요. 사돈 어른, 이러지 마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는 영숙의 애원 섞인 목소리만 남았습니다. 정훈은 문 앞에 서서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은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빠 이러다가 정말 법적으로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나 그냥 돌아가는 게 나을까요? 정훈은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큰일은 이미 났어. 내가 2년 동안 참고 울었던 게 가장 큰일이야. 그래도 법적으로 복잡해지면 괜찮아. 아빠가 다 알아볼 테니까 아빠가 널 지켜. 하지만 정훈도 불안했습니다. 법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결혼한 부부는 동거 의무가 있습니다. 은지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온 건 사실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이혼 소송이나 악의적 유기를 주장하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정훈은 오래된 수첩을 펼쳤습니다. 변호사가 된 제자 강민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훈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나 선생님이다. 오랜만이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정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선생님은 잘 지낸다. 그런데 내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 내 딸 문제로 말이다. 민호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따님이요? 무슨 일이시죠?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훈은 담담하게 어제와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시댁에 쳐들어간 일부터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발언, 사위의 방관, 그리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시댁의 협박까지. 민호는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잠시 침묵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힘든 건 내가 아니다. 내 딸이 힘들었지. 민호야, 내가 보기엔 어떠니? 우리가 유리할까? 민호의 목소리는 곧 단호해졌습니다.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일단,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발언은 시집살이의 증거가 됩니다. 더구나 남편이 아내를 방관한 것은 민법상 부부 동거 및 부양 의무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시댁에서 이혼 소송을 건다고 해도 오히려 선생님 따님 쪽에서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를 시댁 쪽에 물을 수 있습니다. 정훈의 얼굴에 비로소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정말이냐? 네, 다만 선생님 따님께서 이혼을 원하시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혼을 원하신다면 제가 법률 대리인을 맡아서
합리적인 선에서 혼인 관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정우는 은지를 불렀습니다. 은지는 조용히 다가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정우는 휴대폰을 스피커폰으로 바꾸고 물었습니다. 은지야, 민호가 내 이야기 다 들었다. 이제 내가 선택할 차례야. 너 이혼 원하니? 은지는 울음을 멈추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이혼할게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아빠, 민호 변호사님께 도와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민호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은지 씨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따님이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정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결정했다. 이제 아빠랑 민호가 널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날 저녁 정훈과 은지는 민호에게 보낼 증거자료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 메시지, 시댁의 가계부 정리 강요 기록, 그리고 은지의 우울증 진료 기록까지. 정우는 그동안 딸이 힘들었을 증거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분노와 슬픔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슬픔은 단단한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싸움은 이제 본격적인 법정 싸움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정우는 법이 무조건 정의롭지는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는 법을 방패와 창으로 사용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딸을 괴롭힌 모든 이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다시 한번 교단에 섰던 40년 전처럼 곱고 강렬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법도 아버지의 사랑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은지의 곁을 굳건히 지키며 이 싸움의 끝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제자 변호사 민호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선생님, 일단 은지 씨가 시댁에서 받은 정서적 학대 정황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날짜, 상황, 성호 씨의 방관까지 정리하면 유리합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은지에게 기록을 부탁해야겠군. 그리고 이혼을 원하신다면 협의 이혼이 가장 좋습니다. 소송까지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은지 씨한테도 심리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 정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은지 씨 본인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이혼을 원하나요? 아직 모르겠다고 하더라.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죠.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앞서간 건가? 너무 이혼 쪽으로 몰아붙인 건가? 민호가 말했다. 아닙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단지 딸을 지키신 겁니다. 그게 잘못은 아닙니다. 정우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지키긴 했는데 딸이 행복해질지 모르겠구나.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은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은지는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아빠, 변호사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혼하려면 협의가 제일 낫단다. 그런데 은지야, 정우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렴. 은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빠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직도 성호를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도 나름 착한 사람이에요. 그냥 약한 거죠. 용기가 없는 거고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은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랑은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요. 매일 눈치 보고 매일 참고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내 영혼이 갉아먹히는 기분이었어요. 그래, 충분히 이해한다. 아빠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우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내가 가장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결혼이든 이혼이든 재결합이든 아빠는 내가 선택한 거 무조건 응원할게. 은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그날 밤 은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정우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고 둥근 달이었습니다. 정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딸이 스스로 선택하겠지. 아빠는 믿는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딸이 다시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지는 여전히 친정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밤에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빠가 차려준 아침밥을 먹었고 오후엔 산책을 하며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민호 변호사의 헌신적인 도움과 정훈 아버지의 단호한 태도 덕분에 길고 힘겨울 것 같았던 법정 싸움은 예상보다 빠르게 종결되었습니다. 시댁 측은 자신들의 귀책 사유를 인정하고 은지가 요구한 조건대로 합의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성우는 결국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서류 정리가 끝난 날 정우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생 많았다. 내 딸. 은지는 홀가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았고 잃었던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며칠 후 정훈의 아파트 거실에는 새로운 책장과 은지의 작은 작업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따뜻한 오후 햇살 아래 은지는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고 정훈은 그녀 옆에서 조용히 책을 읽었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은지가 좋아하는 생선구이와 정훈이 정성껏 끓인 국이 올라왔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딸은 아버지에게 의지하며 다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정훈은 더 이상 딸의 눈물 때문에 분노하지 않아도 되었고, 은지는 아버지의 굳건한 울타리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서로를 지키는 굳건한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찬 완벽한 해피엔딩이었습니다.